오늘 프레스티지 마케팅에 대해서 발표를 할 황희조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1과학번 작곡가 정다은, 김민주, 조영석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작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의 어떤 비밀스러운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는 장면인데, 이 파티장 안의 내부 구조를 보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 봐야 30명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만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VVIP 고객은 은행에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파티까지 열어가면서 챙겨주는 것일까요? 이 답이 바로 프레스티지 마케팅에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는 먼저 프레스티지 마케팅에 등장한 이론적, 사회적 배경을 알아본 다음 프레스티지 마케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한 사례를 2가지 본 다음 이 프레스티지 마케팅을 대중적으로 더 발전시킨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 마케팅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20%가 80%를 네, 그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이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이 경영에도 적용하게 됐는데, 백화점의 하루 매상 중 80%는 단골 고객 20%가 올리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 20%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 80%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스티지 마케팅이 국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IMF 이후에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파레토 법칙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 고소득층, 즉 구매력이 높은 상위 20%가 매력적인 고객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품의 거부감이 약화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를 물려가는 부자들이 비리에 물든 아주 악한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제 일을 하여서 돈을 버는 신흥 귀족, 신흥 재벌들, 다시 말해 신귀족층은 전문 지식인의 이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개념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서 고가품에 대한 거부감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고가품에 대한 실수요자가 증대되면서 이 기업가들은 고가품을 사람들에게 판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프레스티지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프레스티지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특권, 명성, 위험 이런 뜻이지요. 하여튼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마케팅은 그래서 특정한 고소득 상류층을 타깃으로 정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상품, 즉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 상품을 판매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마케팅 기법을 STP 전략으로 바라봐 보면 우선 전체 고객들을 즉 소비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중 상위 일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기로 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프레스티지 상품, 명성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브랜드를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죠. 원가 우위 전략은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가 우위 전략보다 차별성을 더 중요시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프레스티지 상품이 가져야 할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품질의 가치, 희소성의 가치, 자기과시적 가치인데, 먼저 프레스티지 상품이 가지는 품질의 가치는 단순히 그냥 제품의 실질 가치다, 아니면 이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가성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 상품이 가져야 하는 품질의 가치는 품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이 가지는 명성 그리고 부대 가치 등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노미터 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크로노미터 인증은 스위스 인증기관 COSC에서 테스트해서 부여하는 인증인데 이것은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전체 시계 중 5% 미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계 회사에서 이 인증을 받은 시계들을 팔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계들이 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 나오는 브랜드는 브라이틀링 시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굉장한 고가품이며 프레스티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쓰려 하지 않고 타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남들과 같을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상품으로서의 수요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낮아지는 효과를 스노프 효과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패딩을 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죠. 예전에 뉴스에 학생들 얘기만 나왔다 하면 이런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 패딩이 한 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니까 소위 말하는 자신을 학교에서 높은 계층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진 무리들은 노스페이스 패딩에서 캐나다 구스 등 다른 해외 브랜드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은 더 비싼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이 특별한 계층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프레스티지 상품에서 또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자기과시적인 가치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레스티지 상품을 쓸 필요가 없겠죠. 프레스티지 상품은 필요에 의한 소비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가치를 가집니다. 이렇게 상류층 베블론 효과라는 것으로 이 가치 유효성을 볼 수가 있는데 베블론 효과란 상류층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로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한 사례로 아주 어이없는 사례가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 브랜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빈센트 앤 코라는 브랜드는 스위스에서 100년의 전통을 가진 명품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브랜드를 창립하고 부자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열고 무료로 사용도 하게 해주면서 브랜딩을 하면서 몇백만 원으로 팔았는데 알고 보니 이 시계의 원가는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에 관계없이 부자들은 이것을 샀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블론 효과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모두 나타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프레스티지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비뉴엘 지점과 멤버십, 그리고 저희 뒤쪽에 계시는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CEO 서평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고급스럽고 호화롭고 부자들이 갈 것 같죠. 이곳이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점입니다. 에비뉴엘은 롯데백화점에서 창설한 명품 전문관입니다. 이곳은 일반 지점과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유모차도 막 스팀 살균해서 빌려주고 이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비뉴엘의 가장 큰 특징은 VIP들만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 편의시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1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MVG 등급 그리고 에비뉴엘 등급을 회원들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멤버십은 보시다시피 아주 적은 액수로는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MVG 등급의 경우에는
그 일반 소비, 에비뉴엘 등급은 명품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MVG, 에비뉴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지점에 있는 MVG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롯데카드로 구매를 할 경우 다른 할인 쿠폰 없이도 7%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전 매장에 있는 MVG 전용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달 명품지 쇼핑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기념일이나 명절에 선물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백화점 문화센터에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비뉴엘점에 있는 이 라운지는 에비뉴엘 등급 VIP 이상인 사람들만을 위한 라운지입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입장이 가능해서 VIP 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인데 정말로 아주 비싼 찻잔에 비싼 차와 비싼 과자를 담아오는 고급 다과를 제공하고 한국식 별실도 있고 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최상급이 아닙니다. 에비뉴엘 지점에는 또 한 개의 멤버십 회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VVIP 이상의 고객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멤버스 클럽. 이곳은 예약을 통해서 1인,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는데 퍼스널 쇼퍼가 와서 뭐 어떤 옷을 가져달라고 하면 옷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런웨이 같은 게 있어서 옷을 입고 걸어볼 수도 있고 화장실 같은 데를 가면은 고가의 향수들이 이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해 보세요. 이것은 이 VVIP 고객들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은 단순히 프레스티지 상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고객들이 계층을 나누어서 프리스티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수익을 정말로 내고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에비뉴의 본점이 생긴 2005년 이후로 매출이 2.5배 이상 올랐으며 또 2015년에는 VIP 고객 소비 금액이 13.5% 올랐는데 이는 일반 고객들에 대비해서 12% 더 높은 가격입니다. 결국 이 에비뉴엘을 비롯한 롯데백화점의 VIP 전용 서비스들은 수익으로 이어질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서진영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서평, CEO 서평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것은 CEO를 비롯한 각종 임원진들만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CWPC 멤버 심사위원회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 기존 멤버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이메일, 서평부 모바일 앱으로 서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추가 금액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서평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CEO 멤버들이 오니까 직원들이 온오프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각종 대기업 고위직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으며 이곳에 가입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레스티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티지 마케팅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득 상류층이라는 목표 시장이 크기가 쉽게 변하지 않아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사업 규모의 확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를 확장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보다 대중화된 프레스티지 상품들을 기업들이 내놓게 됩니다. 사실 이 특별함은 산업화 초기에는 크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량 생산된 그러한 제품들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특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IT의 발달로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에 기반한 유연 생산 체제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특별함, 그러니까 즉 차별화를 하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원리입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프레스티지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과 품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의 고객의 개개인의 기호에 맞춘 것이죠.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런 서비스를 뜻합니다. 비교적 적은 원가로 개개인의 고객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죠. 혹시 이런 서비스에 관해서 주변에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적은 원가로 나만을 위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네? 뭘 하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네. 팩트인데 뭐 자기가 똑같은 거 색깔 고를 수 있고 막 자기 피부 톤에 맞는 것도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홍보. 그런 식으로 개개인이 피부에 맞춘 화장품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예시를 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비슷한 느낌이죠. 서브웨이의 그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야채를 뺐다 넣었다, 뭐 고기를 다른 걸 넣었다가 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비슷하게 스타벅스에도 여러 가지 토핑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이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용하는 두 가지 예시를 저희는 아디다스와 할리 데이비슨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아디다스의 퓨처크래프트 서비스입니다. 요거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신발이 제조 공정과는 다르게 3D 프린터로 지금 신발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디다스에서는 실리콘밸리 소재의 스타트업 기업인 카본과 협력을 해서 3D 프린터로 신발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그러한 특성에 맞춰서 쿠션이나 안정성이나 편안함 같은 것을 전부 설정을 해가지고 커스텀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신발은 예전에는 소량만 제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점점 많은 양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인데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사와서 뭐 색을 칠한다던가 부품을 내 맘대로 막 끼워 넣는다던가. 그런데 이거를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Build Your Own Bike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그 부품을 골라서 원하는 바이크를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을 바이크를 산 다음에 하지 않고 내가 살 바이크 자체를 내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발주에서 진도율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이크 생산 시간 또한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프레스티지 마케팅의 정의, 예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대중화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VIP 고객 매출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 말대로 프레스티지 마케팅이 대상으로 하는 고위층, 상류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력이 매우 유동적이지 않으면서 경기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 마케팅은 우수한 품질과 그리고 우수한 브랜딩 같은 것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